안녕하세요, 여주아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전치사 정리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치사는 진짜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혼자 공부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내가 전치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아마 스스로 공부해 보시거나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학원 강의 또는 학교 강의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강의들 보면은 어떠한 표를 제시해주고 그 표에 있는 전치사와 전치사 뜻,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전치사 구들을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잘 쓰인다 쭉 읽으면서 끝이 나죠. 강의를 들을 때는 항상 느끼지만 공부 진짜 많이 했다, 오늘 많이 정리가 됐다, 도움이 됐다 라고 하지만 막상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리셋 돼가지고 내가 뭘 배웠지? 또는 이거였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저도 많이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과외 선생님한테 배웠고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공부 방법과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서점을 가서 거의 1시간 정도 또 책을 보다 왔는데요. 전치사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좋은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개념서만 많지 특출나게 그 부분만 공부할 수 있게 정리된 책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전치사를 공부하실 때 정말 하면 안 되는 공부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치사 표를 보면서 이 전치사가 이렇게 전치사구로 쓰이고 이런 의미로 읽힌다 라고 정리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학원 강의를 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초, 중, 고 문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토익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분명히 하는 게 나쁘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는 내가 문제를 풀 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저만 고민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었고 배운 게 분명히 있는데 문제를 풀 때 기억이 안 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읽고 거기에 맞는 표현을 찾는 게 우리가 푸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장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표를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 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전치사를 정리하고 싶으실 때에는 전치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아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순히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동사구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나오는 문제를 보면은 보통 동사 뒤에 나온 전치사나 아니면 어떠한 명사를 전치사와 같이 써서 전치사구를 만들었을 때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분명히 자주 쓰이는 전치사 형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만 믿고 가다가 한 번쯤 문제를 틀려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통해서 뭔가 더 나은 표현을 찾는 게 맞는데, 평소에 외움대로만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러한 문제는 무조건 틀리겠죠? 문법 문제를 푸실 때 진짜 문법적 지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전치사 문제를 푸셔야 될 때는 자주 쓰이는 표현을 찾는 게 아니라 독해해보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표현이 있다면은 그 표현을 한 전치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런 표현으로 틀려본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베스트한 방법이 아니라고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단순히 그 표현이 자주 나오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치사를 넣었을 때 한번 읽어보고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 전치사를 선택하는 쪽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치사를 공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린 방법은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저는 총 3단계로 전치사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어장이나 노트에 틀린 문제를 정리하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해를 하면서 그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적용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방식대로 했을 때에는 전치사를 한번 정리하고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저는 전치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좀 줄어들었는데, 분명히 처음에 정리할 때는 좀 짜증나고 힘들긴 한데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계속 적용시켜 보다 보면은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틀릴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이때까지 했던 방식으로도 전치사가 뭔가 정리가 잘 안 됐다고 하시면은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할 때는 일단 이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치사 뒤에 어느 형태의 명사가 오는지,
또는 어떤 동사와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예문까지 써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 번쯤 정리를 할 때 저처럼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첫 번째는 to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only가 빈칸이었지만 뒤에 있는 to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to 같은 경우에는 뭐뭐로 뭐뭐에게라는 뜻으로 가지고 오고, 장소나 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많이 쓰이잖아요. 쿠 사진 박람회로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 장소나 어떠한 명칭 쪽으로라는 뜻으로 to가 쓰이는 걸 보고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독해를 할 때 예시를 들면서 전치사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비슷한 형태의 전치사가 나왔을 때 독해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문장을 보더라도 이 문장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쯤 다 정리를 해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는 between을 가져왔는데, 정말 유명하죠. 둘 사이에 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보통 between A and B라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between이 빈칸이 나올 때도 있고 and가 빈칸이 나올 때도 있는데, 빈칸 문제에서 정답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독해를 했을 때 이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형태의 전치사 구들은 자주 암기해야 되니까 정리를 할 때도 between A and B라는 형태로 정리하면 좋겠죠. 문제가 나왔을 때 자주 나오는 형태의 전치사 구들은 문제 통째로 적으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독해가 되는지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만 모아도 한 권에 거의 10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한 번은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치사로는 이제 opposite라는 전치사인데, 맞은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전치사보다는 형용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opposite가 전치사로 쓰이더라고요. opposite가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생각을 하고 standing from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전치사를 from으로 골랐는데요. opposite가 전치사라는 형태였다면 정답으로 opposite를 골랐을 것 같습니다. 독해를 했을 때 어색한 표현이나 전치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개념과 답지에서 말해주는 개념의 차이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opposite가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가 전치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전치사에 대한 개념과 자주 쓰이는 표현을 정리를 하고 그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을 쓰시는 게 중요한데, 어떤 전치사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는 개념서에 있는 전치사를 따로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이것만 해도 너무 많다 라고 하시면은 보통 기출문제집을 보통 하나씩 들고 계시죠? 거기에 있는 전치사 문제만 따로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에 대한 문장을 씀으로써 그 문장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른 표현들은 왜 안 되는지 라고 또 정리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신다 하더라도 시간 대비 분명히 효과적인 거고, 기출문제집만 정리를 잘 하셔도 분명히 전치사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단어 정리인데요. 보통 수첩에다가 단어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들고 다니시면서 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실 때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첩에 적어놓고 틈이 날 때나 공부를 하기 싫을 때 그냥 그 단어장을 많이 봤었는데, 내가 부족했던 단어를 쓰실 때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와 같이 쓰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치사랑 같이 쓰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 단어만 쓰신다기보다는 전치사와 같이 되었을 때 뜻이 바뀌는 것들이 한 개씩 있는데, 표현을 다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독해하는데 껄끄러움이 있거나 뭔가 잘 안 외워진다 하시면은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까지 다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떠한 동사를 쓸 때 전치사가 같이 나온다면은 그 전치사까지 묶어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opposite 전치사가 쓰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트에다가 오답노트 같이 만드셔가지고 내가 왜 이 문장을 틀렸는지, 나는 이 생각을 해서 이러한 보기를 찍었는데 내 생각과 왜 다른지 라고 한 번쯤 정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치사 문제는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내가 틀렸던 문제를 잘 정리했다면 분명히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차피 토익 문제는 문제은행이고 반복된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한다면 정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독해인데요. 독해를 할 때마다 전치사가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치사 구나 동사구가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이 전치사가 왜 쓰였는지 한 번쯤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소 전치사 앞이라서 in을 썼는지, 아니면 요일이라서 on을 썼는지, 어떤 기간이라서 for를 썼는지, 어떤 명칭에 대한 기간이라서 during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독해를 하실 때마다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왜 이 전치사가 쓰였는지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면서 독해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신다면은 독해를 하자마자 바로 전치사가 보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항상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전치사구나 동사구나 또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 때 자주 체크를 하면서 그 표현들을 읽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져 있을 때에는 나중에 빈칸을 넣는 문제에서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빈칸 묻는 문제 또는 빈칸에서 어떠한 전치사를 고를지 또는 어떠한 접속사를 고를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독해하는 습관에서 정말로 잘 쓰이는 표현을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정리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었고요. 그 전치사를 정리를 하고 나서 독해를 하면서 계속 체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개념의 전치사라든지 아까 제가 틀렸던 오프자이트라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개념에 추가를 하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면서 스스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정리는 되겠지만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냐라고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를 풀 때 또는 문장을 읽을 때 계속 적용해 보신다면은 전치사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고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전치사 또는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그 전치사를 정리해보면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점이 정말 좋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아무리 명강의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거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보다 나쁜 강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부족한 거는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고 계속 적용해 나가시면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엊그제 서점을 갔다가 책을 또 보러 갔는데 토익에서 가장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해커스겠죠? 저는 해커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새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책이 하나 나왔지만 이 책은 오늘 논외고 전치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려고 막 찾다 보니 마땅한 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좋다고 했던 구문독해 100이란 책도 너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뭔가 포괄적인 개념이고 어떤 종류의 문장을 독해하는 방법이라면은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전치사를 공부하는 문장에 있어서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다루고 있는 비율이 좀 적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있던 책 중에 해커스 문법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법책이 기초라서 저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었는데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어떠한 문법이든 정말 쉽게 설명이 돼 있었고 문장이 너무 많아서 그 문법을 적용시켰을 때 해석까지 다 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부분적으로 개념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공부했던 방식대로 어떤 전치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예문을 정리함으로써 공부를 했다면은 그런 수고를 좀 덜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의 문법 내용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책이 얇아서 공부할 수 있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 두껍다면은 분명히 비추했겠지만 책이 얇고 내가 분명히 공부할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 좋다라고 해서 EBS 강의를 추천해 드렸는데 분명히 EBS 강의만 듣고 나서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정리를 해보지 않아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강의를 들었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강의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책 같은 걸 통해서 한 번쯤 정리해보면서 독해까지 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무조건 추천해줄 수 없는 게 가격 때문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4,900원이라는 가격이었는데요. 토익 책도 비싸고 인터넷 강의나 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비쌉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또 책을 또 구매하라고 하면은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치사라는 그 분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스스로 할 시간이 없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4,9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여주고 바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격이 약간 부담이 되거나 굳이 내가 이 돈을 내서 책을 사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공부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독학으로 다른 문법까지 한 번쯤 다 개념을 잡고 싶다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은데요. 서점에 가셔서 책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강의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강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떠한 분이 명강의라고 해도 그만한 강의의 질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만약에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고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